안녕하세요. 한국어 쇼의 유규창. 안녕하세요. 흐엉입니다. 처음 저희 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한국어 실력을 좀 늘려야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은 못 간다는 뜻인데 작심삼일이 되었다면 한국어 쇼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작심삼일을 극복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라디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집과 생활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들어보시죠. 실례합니다. 저 집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 하나에 욕실 하나 있는 곳 전세 집을 찾는데요. 요즘 시세가 어때요? 그 정도 집을 구하시려면 5천만 원 정도 주셔야 해요. 좀 비싸네요. 그런데 집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마침 하나가 있네요. 집도 깨끗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요. 지금 보러 가실래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 에바 씨가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오늘 배울 표현들이 있죠. 네, 먼저 에바 씨가 전세집은 찾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전세입니다. 네, 부동산을 지나가다 보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집을 얻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는 전세, 월세, 매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흐엉 씨, 전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세는 집 주인에게 전세금이라고 해서 돈은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은 빌려 쓰는데 기간이 끝나면 맡긴 돈은 전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세금이 비싼 편이에요. 근데 전세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빌려 쓰는데도 나중에 이사 가면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아마 전세를 처음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전세 주고 집 주인이 그냥 집 빌려주고 남은 돈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또 살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돈은 집 주인들이 저축해서 이자를 받거나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집 주인들의 수입이 된 거고요. 자, 마리아 씨, 우즈베키스탄에선 그럼 전세가 없나요? 전세는 없어요. 월세 반도 있고 일세 반도 있어요. 하루 하나로? 이렇게 빌려 쓰고 예를 들면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 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루를 반을 이렇게 쓰다가 가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네, 호텔에서 일반 사람들이 못 자게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만. 그래서 호텔보다 이렇게 그 반을 이렇게 하루만 빌려 쓰는 거예요. 전세는 없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월세도 월세, 있지만 네. 일세도 있다. 네. 아, 그리고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우리. 없다. 네, 그냥 미리미리 돈을 내고 살고 또 미리 내고 살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글라디스 씨는 어때요?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면 있어요. 뭐 매매 뭐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만약에 1년 1억면 1억 한 컵 다 넣어버려야 돼. 한 컵 다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월세의 개념으로 한꺼번에 돈을 주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겠네요. 월세는 전세처럼 보증금은 내고 집은 빌려 쓰지만 월세금이라고 해서 매달 인정한 돈은 더 내야 해요. 전세일 때보다 보증금이 적긴 하지만 대신 이 월세금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쓰는 전세와 월세 말고 매매라는 것도 있죠, 흐엉 씨. 네,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 집은 매매한다는 건 자기 집은 산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은 판다는 뜻이에요.
지금 집을 얻는 제도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한국엔 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집은 아파트, 빌라일 겁니다. 특히 도시일수록 더 많은데요. 아파트와 빌라는 어떤 차이가 있죠, 허영 씨? 아파트랑 빌라는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란 점은 같은데요.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층입니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 5층 이하면 빌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글라디스 씨, 네. 가나도 네. 한국처럼 아파트나 빌라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랄까 아파트 없어요. 그냥 6층짜리 한국은 빌라 그렇게 보이잖아. 우리는 그냥 아파트 보이는 거예요. 6층짜리, 7층짜리 아파트 말하는데 한국은 빌라집인데 우리나라도 뭐지 마당집 진짜 많아요. 마당 같은 집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치면 뭐 단독주택, 네네네네. 정원이 있는 네네네. 그런 거 많아요. 고층 아파트, 높은 아파트는 없고 높은 아파트 가장 높은 거 7층까지나 하고 7층까지 아파트 있잖아. 그냥 일반 사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저기 마리아 씨 쪽은 어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지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도시 타슈켄트에서만 아파트 이렇게 하고 제일 높은 아파트 16층까지 하고 집안에 내려가면 아파트 뭐 4층, 5층까지만 하고 한국이란 우즈벡 아파트란 차이점은 우즈벡에서 천정이 2m 70cm부터 이상 천정, 높이가. 높이가. 예, 예. 근데 한국에서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 약간 답답하고 그 높이 때문에 반도 작아 보이잖아요. 허영 씨, 베트남은 어때요? 그 아파트가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베트남에서 한국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사람한테 아직까지 주택이 되게 선호해요. 한 대가족이 한 주택의 통으로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모여 사는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글라디스 씨, 네네네. 그 한국 집에서 네. 이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그 집 구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많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때요? 맞아요. 불편한 것도 엄청 많았었어. 뭐랄까 부엌하고 거실 연결되는 거 진짜 불편해요. 부엌에서 뭐 하고 있는데 다 보이는 거 진짜 싫었거든.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요. 다 카트 다 있어요. 부엌하고 거실 엄청 달라요. 문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베트남도 똑같았나? 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교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저는 이거 더 편해요. 더 편하죠. 네, 더 좋고 이렇게 손님들이랑 이렇게 요리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는 바닥이 따뜻하게 온돌. 하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 너무 온돌, 좋았어요. 네. 전통적인 온돌이 한국 문화의 또 특징이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집을 온도를 마음대로 맞춰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너무 좋았어요. 우즈벡에서 레인보일라시에서. 네, 우즈벡에서 이제 추운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동체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한꺼번에. 온도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추워도 잠았어야 됐어요. 아니면 뭐 히터 같은 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놓고 여기는 내가 추우면 이렇게 끼고 더우면 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마리아 씨에게는 한국의 어떤 집 구조, 아파트 형태가 굉장히 편리했던 네, 그런 네,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네, 전세, 월세,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자, 여러분도 그 집을 알아보실 때 방금 배운 표현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이번엔 문장 속에서 문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오늘의 문법 리을 레이업. 괜찮은 집이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실래요? 홍 씨, 그 오늘 배울 문법의 포인트는 뭐지요? 리은 레요입니다. 리은 레요는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 씁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는 건데요. 앞에서 나온 문장, 괜찮은 집이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실래요? 와 같은 문장을 보면 상대방에게 지금 괜찮은 집이 있는지 가서 볼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두 분 활용해 볼까요?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마리아 씨, 우리 집에 같이 갈래요? 네, 글라디스 씨가 방금 마리아 씨한테 같이 가자고 이렇게 그 의사를 물어본 표현이었는데요. 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허영 씨? 네,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생각은 나타날 때 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갈래요. 여기에서 나는 오늘 일찍 집에 가겠다는 뜻을 표현했는데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리얼레어를 써서 나타낸 것이죠. 한번 활용해 볼까요? 저는 한국어 쉬워요로 공부할래요. 네. 좋죠. 공부할래요. 한국어 쉬워요로. 네. 좋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이스크림 네, 먹을래요. 네, 정확하게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배운 문법은 잘 써서 화면은 보고 알맞게 문장은 완성해 볼게요. 보기 나와주세요.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마실래요? 가다, 먹다, 마시다, 배우다, 듣다. 요즘 요가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같이. 요즘 요가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같이 글라디스 씨 한번 말해볼까요? 같이 배울래요? 배울래요.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 배울래요라고 맞는 거 알지만 네. 같이 갈래요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갈래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기에서 고른다면 이제 배울래요가 이제 적절하겠고 보기 없이 그냥 쓸 때는 요가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같이 갈래요? 그것도 그거 이제 괜찮죠.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주관식은 다양한 그런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객관식은 거기서 고르는 거니까. 네, 네.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마실래요? 가다, 먹다, 마시다, 배우다, 듣다.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같이. 보기처럼 리은 레이어를 활용해서 문장은 만들면 되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같이 하긴 원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마리아 씨?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같이 들을래요? 들을래요? 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리얼레어 문법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글라디스 씨. 저는 신랑이랑 야구 보러 갈래요. 보러 갈래요. 네. 보러 갈래요. 아주 네.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 자, 마리아 씨 한번 해보시죠. 날씨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산책할래요? 산책할래요. 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